안녕하세요. 이주정입니다. 지난 110차 헌법개실에서는 3.1 독립혁명과 대한민국 건국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111차 헌법개실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회 기록보존소 임시의정원 자료실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서 다듬은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비롯한 대부분 역사책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읽을 수 있지만 임시의정원에 대해서는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임시정부도 중요하지만 임시의정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행정부고 임시의정원은 입법부이기 때문입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들의 의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도 입법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마치 행정부가 더 위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헌법적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그 나라, 그 법에 따라서 즉 입법부는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행정부는 입법에서 논의해서 정하는 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 오랫동안 정부 수반들이 독재 정치를 하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고 들러리로 삼아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치 12월 3일 계엄을 무슨 국회가 독단을 하고 탄핵을 몇 번을 하고 이걸 핑계로 삼는데 이거는 진짜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죠.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행정부가 입법부가 높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구성하였고 4월 11일 임시원장을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임시정부 수립을 세계에 알리고 경칙식을 했죠. 그 임시원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한다며 민주국과 공화국을 결합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를 밝혀놓았고 2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록을 보면 27년을 거친 독립전쟁 와중에도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한국사에서 최초로 결성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 조직체입니다. 곧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이죠. 1919년 4월 10일 오후 10시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독립지사 29인이 모여서 이들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로 각 지역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고 2월 중순부터 일제총독부 경찰과 헌병들 감시를 따돌리면서 탈출해서 거의 한 달 반 만에 상해에서 모인 분들입니다. 대부분 항일운동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 일제고등부 형사와 밀정들의 감시를 받고 있어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시차를 두고 목숨을 건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일제가 국토를 점령하고 있기에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이름이 알려진 분들을 중심으로 임시대표를 정해서 구성한 의회라서 임시의정원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조수왕이 모인 이름을 임시의정원으로 정하자고 하였고 신서우가 제청하여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름을 결정한 후 의장당 선거를 해서 의장의 이동영, 부의장의 손전도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사에서 최초로 국민 대표기관인 임시의정원을 탄생시켰죠. 임시의정원을 개원하고 의장단을 선출한 직후 바로 제1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법통을 대한제국에 두면서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국이 아니라 인민이 운영하는 민주국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신서우가 제안을 했죠. 망한 나라 이름을 연상하게 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신서우는 대한제국으로 망했으니 대한민국으로 흥하게 하자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정부의 관제를 안건으로 다루었고 행정수반을 국무총리로 하고 행정부서는 내무, 외부, 법무, 재무, 군무, 교통으로 업무를 나눈 6개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로 이승만, 내무총장의 안창호, 외무총장의 김규식, 국무총장의 이동희, 재무총장의 최재형, 법무총장의 이시영, 교통총장의 문창범으로 임명하고 차장들은 젊은이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1회 의원은 4월 10일 밤 10시에 시작해서 4월 11일 오전 10시에 끝났습니다. 밤샘 회의를 통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을 분립한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겁니다. 당시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로 임시의정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사항을 의결하고 행정부인 국무원에서는 그 결정을 준수하여서 실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원장 2조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밝혀놓은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성격과 활동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독립운동의 고심체인 임시정부를 유지하면서 독립운동의 방법과 전략을 논의하는 초입법적인 성격을 가졌고요. 헌법 제정과 개정은 모두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추진과 정세의 변화에 잘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5차에 걸쳐서 개헌했었습니다. 둘째, 시간이 흐르면서 의원의 수를 지방 인구에 의결해서 30만 명에 한 명씩 선정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요. 나중에는 총 51인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조약 체결과 선전 포고들을 했습니다. 1910년 10월쯤에 일본 제국에 독립전쟁을 하겠다고 선전 포기했고 만주와 연해져 있는 무장 단체들을 하나의 독립군으로 편제하도록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청산리 봉오동 전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1차 대전 때 일본군에서 증용되거나 했던 분들이 탈출 또는 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돌아갈 수 없는 분들을 나라가 이제 없으니까 돌아가기 어렵죠. 또 조선을 다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한 50여 명은 프랑스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프랑스로 이민을 하도록 했고 거기서 전후복구 작업 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해줬고 그분들이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지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미국으로는 국무총장 노백리를 보내서 공군 창설을 위한 비행사 양성학교를 세우도록 했고 실제로 세웠었습니다. 1년 만에 결국 문을 닫았지만요. 재정난 때문에 1941년은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소식을 듣자마자 대일 선전포고를 했고 또 대독 선전포고를 하면서 연합군에 참여하여 싸우고자 했고 실제로 임시정부의 노력으로 미국과 영국의 임시정부에서 군인들을 보내서 연합작전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중국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보낸 분들이 공군에도 있었고 또 육군에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넷째, 임시의정원은 예산과 결산의 권한을 가지고 초기에는 직접 다 재정을 마련해서 해왔습니다. 나중에는 좀 어려워서 기능을 제대로 못한 적도 있지만요. 다섯째는 임시의정원의 권한과 기능에서는 임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었고 탄핵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1925년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안을 통과시켰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한국을 이임 통치해달라는 청원서를 냈기 때문에 탄핵을 시킨 겁니다. 여섯째는 1930년 이전까지 임시의정원은 정당 돌파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집합체를 이루어졌지만 1930년에 한국 독립당이 정당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35년은 복수정당들이 결성되면서 여당과 야당이 실제로 존재하는 다당제였고 42년에는 충칭에서 좌우 세력이 모두 합류해서 통일의회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헌법 전문을 포함하여 8장 58개조로 발전시켰어요. 5월 11일에. 여기서는 무엇보다 대통령 중심제를 바꿨고 임시의정원, 공무원, 법원이라는 상권 분립체제를 확실하게 갖춰졌습니다. 여덟째 임시의정원은 남녀 귀천, 빈부의 차별 없이 평등 원칙을 세우고 따라서 여성도 의원직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근대 시민의회 면모를 갖추게 된 거죠. 실제로 7인의 여성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1922년 김마리아가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42년 강순희가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밖에도 최혜선, 양한나, 김효수, 신정환, 지경희 의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에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나 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임시헌령을 제정하여 제10조에서 임시정부는 국토회복부 만 1개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규정했듯이 임시의정원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기구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실제 해방 후 임시의정원은 1940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 그리고 국민의회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거쳐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국회로 그 법통이 이어집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개원 제106주년을 맞이하여 2024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국회 본관 및 본관 앞 개항기에 개항했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진관사 태극기 배치를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 도서관에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문서가 1,500여 점이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임시의정원 의장을 3차례 역임한 홍진 선생이 해방 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고 그 유족들이 6.25 전란 중에도 끝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1966년 국회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진 선생님을 예우하는 의미로 홍진 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임시의정원 자료를 잘 살펴서 그 역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그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참된 민주공화국으로 도달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도록 견인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고 헌법을 실천하자는 우리 헌법 국민운동이 하고 있는 손바닥 헌법제 보급과 개혁활동은 그 노릇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